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정기 21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수변한 장소에서 모터보트의 모터 부위를 점검하던 중에 감전을 당했습니다. 감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장치 한 가지를 적으시오. 자, 감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건요, 사람이 감전되었다라는 건 누설되는 전기에 지금 감전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동종재해 예방 대책 세 가지를 적으시오. 첫 번째 전기를 점검할 때는 전원부터 차단해야 되죠.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을 실시할 것. 자, 요거는 영상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만 적으시고요. 작업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할 것. 역시나 절연 장갑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적으시고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것. 그죠? 감전을 막아주는 누전 차단기 설치합니다. 그리고 모터와 전선의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할 것. 그죠? 그래서 전선의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고 적합한 접속기구 사용하고요.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예, 거의 수변한 장소에서 감전이 되었다 하면 내용 비슷하죠, 그죠? 일단은 점검 작업을 할 때는 전원 차단하고 절연 장갑 착용하고, 예, 감전되었다라는 건 누전 차단기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수변한 장소라고 하면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고 적합한 접속기구 사용하고 전선은 충분한 절연 효과 있는 거 쓴다. 요거는 수변한 장소일 때 공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단골 출제입니다.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단무지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릎 정도로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수중 펌프를 작동함과 동시에 감전 사고를 당하는데요. 작업자가 감전당한 원인을 피부 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라. 그죠?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상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 세 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장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한 가지는 바로 누전 차단기라고 했었죠. 무릎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수중 펌프를 작동함과 동시에 작업자가 접속 부위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는데요. 재해 예방 대책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전 당한 원인을 아까 잠시만요. 감전당한 원인을 피부 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라 했는데요. 인체가 젖었을 때는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되죠. 그죠? 물에 젖었을 때. 근데 땀에 젖었을 때 저항은 10분의 1 정도로, 12분의 1 정도로 감소되죠. 그죠? 현재는 인체가 물에 젖었기 때문에 피부 저항은 25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전되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형이죠, 그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입니다.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건 누전이 잘 생기죠. 누전은 전기가 새어나오는 건데요. 전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새어나온다 그랬죠. 전기가 좋아하는 세 가지, 땅, 물, 철판, 철골 같은 도전성 재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땅입니다. 첫 번째 땅은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접지가 곤란하니까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반드시 누전 차단기 설치합니다. 두 번째, 물이다, 그죠? 물 등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게 다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죠, 그죠? 그래서 물 등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반드시 저압용이라도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철판, 철골 같은 도전성이 높은 장소죠.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세 가지가 되고요.
보통 요 세 가지하고 한 가지 더 적으려고 하면, 자, 임시배선, 임시로 사용하는 전선이기 때문에 특히 누전이 잘 생긴다 그랬죠, 그죠?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는 누전 차단기가 되겠죠. 제 예방대책 적어볼게요. 감전이니까요. 첫 번째 뭐를 설치한다?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그리고 지금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이니까요. 전선은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역시나 접속부, 그죠? 전선의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한다. 요 두 가지는 이제 수변 장소로 가면 넣어주시면 되죠. 전선은 절연 피복 손상, 노화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를 한다. 이것도 역시나 공통으로 수변한 장소라면 특히나 절연 피복 손상이나 노화로 감전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는 야외에 설치된 임시 분전반에서 작업 중입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작업 시에 문제점을 2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면 장갑을 착용한 채 분전반의 전원을 연결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그죠? 지금 면 장갑 착용했다. 이거 문제가 되죠. 다른 작업자가 다가와서 맨손으로 분전반 전원의 콘센트 플러그를 꽂고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감전된다. 자, 맨손으로 전선 만진 것도 문제고요.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감전되었다는 건 전선에서 누전이 생긴 것이다. 그죠? 분전반에는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전이 되었다는 건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불량이거나 작동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문제점 2가지인데요.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감전되었다는 건 전선의 절연 상태가 불량하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누전 차단기가 있는데도 감전이 되었다는 건 누전 차단기 설치가 불량하다. 자, 분전반의 각 회로별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회로마다 설치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 불량 또는 설치 불량 해도 되고요. 맨손으로 아까 우리가 콘센트 플러그 연결했죠. 작업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도 됩니다. 그죠? 보통은 여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죠. 전선의 절연 상태 불량, 누전 차단기 설치 불량, 절연 장갑 착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시 분전반은 원래 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접지가 되어 있었다면 또 감전 방지할 수 있었죠. 임시 분전반 접지 실시하지 않았다. 분전반은 아무나 이거를 열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잠금 장치에 둬야 됩니다. 화면에서 잠금 장치가 안 보였다면 분전반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관계자 외 조작 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은 가지수를 더 적으시오 할 때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전기기계기구 내전압 검사 중에 감전지해가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전기기계기구의 내전압 검사를 위해서 일단 기계기구를 검사를 한다면 전원 차단한다, 그죠?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던 중인데요. 다른 작업자가 앞 작업자를 보지 못했다. 전원을 투입했다. 이 말은 차단기에 잠금 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점검 중이다 표지판도 되어 있지 않았는 것이고 작업자도 전원이 내려가 있는데 투입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죠. 앞 작업자 보지 못하고 투입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고요.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개폐기암이 아무런 조치 없이 열려 있다. 그죠? 자, 사고의 위험 포인트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위험 포인트는 핵심 위험을 적으면 됩니다. 아까 기계의 위험 포인트는 기계의 위험 부분을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사고의 위험 포인트니까 왜 사고가 났는가 핵심 위험 요인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앞 작업자를 확인하기만 했다면 전기를 투입하진 않았겠죠. 그죠? 작업자가 앞 작업자를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투입한 게 핵심 위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방지 대책이다. 그죠? 일단은 아무나 전기를 올리지 못하게 개폐기암에 잠금 장치 설치하고 통정 금지 표차를 부착한다. 또는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한다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작업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한다. 작업자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거는 가급적 적지 않고요. 위에 두 가지가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적으시했다면 요거 적어도 되겠습니다. 대화창을 설치한다도 대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창을 설치한다. 요거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요, 답을 적을 때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 안전교육한다, 뭐 이런 걸 생략하고 적으라고도 나오기 때문에요. 앞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창을 설치한다. 이것도 사고 방지 대책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폐기암은 잠금 장치 설치하고 통정 금지 표지판 부착하고요. 작업자 절연 장갑 착용하고요.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창을 설치한다. 그것보다 더 적을 때만 작업자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어실과 작업장이 막혀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막혀 있을 때는 대화창 설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피커를 통해 작업 지시. 스피커에서 지금 작업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검 작업으로 전원 차단시켰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으나 작업자는 지시사항을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지금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MCC 패널 차단기에 전원을 투입했다. 이 말은 차단기암이 잠겨있지 않았고 표찰도 부착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감전재해 발생했습니다. 화면과 같은 재해 방지 대책 3가지를 적어라. 역시나 차단기암의 잠금 장치 및 통정 금지 표차를 부착한다. 또는 부착하여 담당자 외 조작을 금지하게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듣지 못했을 때는 무전기 등 연락 장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지 못했을 때는 볼 수 있는 대화 창을 만들고요. 듣지 못했을 때는 무전기 등 연락 장비를 사용하여 지시를 철저히 한다. 또는 무전기 등 연락 장비를 사용한다. 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작업자에게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만약에요, 작업자가 맨손이었다면 절연 장갑을 착용한다.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서 현재는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한다인데 가지수가 된다면 위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6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동료의 연락을 듣고 MCC 패널의 문을 열고 차단기 2개 중에 하나를 투입했으나 전원을 잘못 투입했습니다. 그죠? 자, 동종재해 방지 대책 3가지를 적어라. 자, 차단기를 1번을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죠. 차단기별로 회로명을 표기한다. 그죠? 이렇게 차단기에 1번, 2번, 3번 회로명이 표기되어 있다면 오동작 방지하겠죠. 차단기별로 회로명을 표기하여 오동작을 방지한다까지 적어도 좋습니다. 역시나 차단기는요, 잠금장치 및 통정금지 표차를 부착한다. 또는 통정금지 표차를 부착하여 작업자 이외의 자의 조작을 방지한다. 자, 그 다음에 연락을 했음에도 잘못했죠. 무전기 등 연락 장비를 사용하여 지시를 철저히 한다. 자, 이렇게 가급적 3가지가 좋습니다. 가지수를 더 적으라 때만 작업자에게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두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작업자가 변압기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작업자에게 전원을 투입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2차 전압 측정 후에
전원을 차단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측정기를 철거하던 중에 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작업자는 맨손이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 첫 번째, 이 동영상에서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 작업에서 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작업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작업자가 신호를 하잖아요. 그죠? 전원을 투입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원을 차단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철거를 하던 중에 감전되었다는 건 뭔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자 간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핵심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기를 철거하기 전에는 정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정전 여부를 확인하고 정전 작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검정기로 충전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랬죠. 근데 정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연 장갑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자 간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했다. 이렇게 3가지고요.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절연 장갑하고 절연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화면은 작업자가 맨손. 전기에서 맨손은 굉장히 그저 위험하다 그랬죠. 임시 배전반 점검 중이다. 그러면 역시나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하겠죠. 감전재가 발생한 것을 보여줍니다.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라. 바로 감전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적고 가해물은 반드시 영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화면에서 작업자는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 중입니다. 동료가 차단기 함을 열었다라는 건 함을 잠그지 않았는 것이고요. 표찰도 부착하지 않은 것이죠.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 감전이 발생합니다. 자, 위험 요인은 일단은 맨손이라면 무조건 장갑입니다. 작업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개폐기함, 차단기함, 개폐기함 상관없는데요. 문제에서 차단기라고 나오면 차단기함이라 하시고 개폐기라 나오면 개폐기함인데 나오지 않았다면 짧은 영상 안에서 정확하게 판단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감점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폐기함의 잠금장치나 통전금지 표차를 부착하지 않았다. 2가지 적으시고요. 가해물은 반드시 영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배전반에 접촉해서 감전되었다면 배전반이죠. 전선 만지다 감전되었다면 전선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번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전동 건성기에 동선을 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기계가 정지하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 중에 발생한 재해입니다. 재해 발생 형태와 재해 원인 2가지를 적어라. 자, 설명 읽어볼게요. 작업자가 전동 건성기에 동선을 감는 작업을 하는데요. 건성기 이제 동선 코일을 감는 작업인데요. 자, 기계가 멈추자 기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전반을 열고 전선과 연결된 부분을 만지다가 감전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기계가 멈춰서 분전반을 열고 연결된 부분을 보다가 감전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동선 코일을 감다가 이게 그죠? 감전이 아니라 끼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영상 확인해서 어떤 사고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감전, 전류 접촉이 되고요. 재해 원인 보겠습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 점검을 했다. 자, 무조건 전기나 기계 점검할 때 전원 차단이죠. 2번째 손을 봐야 됩니다.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자, 이렇게 2가지가 지금 가장 좋고요. 만약에 더 좋으라고 한다면 작업 시작 전 기계 점검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공통사항은 가급적 가지수가 된다면 제외하시고 위의 내용 위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의 보겠습니다. 기계 점검 중에 감전된 경우가 아니고 점검 중에 손이 끼인 경우라면 재해 발생 형태는 끼임이 되겠죠. 재해 원인은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 점검한 건 맞습니다. 그죠?
면장갑을 착용하고 기계 점검 실시했다. 만약에 면장갑이 끼이면서 회전하는 코일에 손이 감긴 거라면 면장갑을 착용하고 기계 점검한 게 사고 원인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용접을 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고 용접기 어스선을 잡아 당기던 중 감전을 당합니다. 재발생 형태와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 두 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전되었는데 목장갑, 요건 안 되죠, 그죠? 착용한 작업자가 노란색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전선을 연결하는 중이다. 차단기는 켜진 상태이며 누전 차단기는 확인이 안 된다. 두 번째 연결하는 전선의 피복이 불량하다. 그러면 누전이 되겠죠, 그죠? 작업자가 배전반을 닫고 자동 전격 방지기가 부착된 용접기를 손으로 잡는 순간 전기가 튄다. 자, 지금 교류아크 용접기, 전기 용접기의 방호장치인 자동 전격 방지기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발생 형태는 감전 또는 전류 접촉이고요. 위험 요인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자가 목장갑을 꼈다면 작업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자, 어쨌거나 지금 누전이 발생했는 거잖아요. 그죠? 누전 차단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 교류아크 용접기는요. 본체의 누전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 설치합니다. 그래서 본체에 접촉해서 감전되었다면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면 되고요.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역시나 용접기 본체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와 접지를 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다.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감전된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 용접봉이나 홀더나 어스선에 접촉해서 감전된 경우이고요. 화면에서 전격 방지기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있다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다까지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교류아크 용접기로 상수도 용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분한 장소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적어라. 그죠? 교류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라고도 해도 되고요. 자동 전격 방지 장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접봉 홀더의 구비 조건 한 가지를 적으시오. 요거는 암기형인데요. 우리 없었다, 그죠? 필기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접봉의 홀더는 용접봉을 짚는 집게죠. 절연 내력, 내열성, 열에 견디는 내열성하고요. 절연 내력 두 가지가 있어야겠습니다.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장치인 자동 전격 방지기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자, 요것도 암기가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암기형입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 종류는 외장형이 있습니다. 외부에 부착하는 거. 내장형이 있고요. 저저항 시동형, 고저항 시동형 4가지입니다. 외장형, 내장형, 저저항 시동형, 고저항 시동형이 있다. 자, 참고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아크 용접 등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 내력과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용접봉 홀더는 절연 내력,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2번 넘어갑니다. 암기형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적으시오. 자, 필답형에도 나왔죠?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 주변에 도전체, 도전성 물질로 쫙 둘러싸인 장소는 아무래도 누전에 의한 감전이 쉽겠죠, 그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이렇게 좀 줄일게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다. 간단하게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물이나 땀이죠, 그죠?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간단하게는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고요. 두 번째는 높이가 2m 이상의 장소는 짜릿함을 느끼면 잘못해서 2차 추락으로 연결되겠죠. 높이 2m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죠. 다시 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두 번째는 물땀 등으로 인하여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세 번째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33번입니다. 역시나 교류아크 용접 작업 중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기인물은 무엇인가? 기인물은 작업하는 기계 명칭 그대로 적으라 그랬죠. 바로 교류아크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작업 시에 눈과 감전지의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 할 보호구 명칭 두 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용접 작업할 때 눈은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이 더 좋죠. 용접용 보안면이 좋고요. 손에는 교류아크 용접기는 전기 용접이기 때문에 절연 장갑이죠. 근데 가스 용접한다면 안전 장갑이라고 하면 됩니다. 발에는 절연하고요. 안전모인데요. 반드시 AE, AB형, 그죠? 또는 절연모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전의 점검사항 두 가지 적어라. 암기형입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 별표 다시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전의 점검사항은요. 용접기 외함 접지 상태. 용접기의 외함은 접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동 전격 방지기 작동 상태. 자동 전격 방지기가 작동하는가 확인하고요. 용접기 홀더의 절연 상태. 용접봉 홀더라고 해도 되고 용접기 홀더, 집게가 절연되어 있는가 봐야 되고요. 케이블의 피복 손상 상태. 전선 케이블이죠. 케이블의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다시 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전 점검사항. 첫 번째, 용접기 외함의 접지 상태. 자동 전격 방지기 작동 상태. 홀더의 절연 상태. 전선의 피복 손상 상태. 이렇게 네 가지 되겠습니다.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교류아크 용접 작업을 하는 장면 보여집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고요. 다른 손으로 용접합니다. 자, 아무래도 한 손으로 조작하면서 용접하려면 불안전한 행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작업장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깡통이 쌓여 있다. 이렇게 용접하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 기름통이 있다는 건 화재 폭발의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화면의 작업에는 위험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작업자 측면과 작업장 위험 요인을 각 한 가지씩 적어라. 작업자는요, 한 손으로 조작하며 한 손으로 용접하는 게 불안전하다, 그죠? 작업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는 게 위험하겠죠. 교류아크 용접 작업 중에 유해 광선에 의한 눈 장애가 우려됐는데요. 유해 광선의 종류를 적어라 라고 했고요. 화면에서 용접 작업 시 위험 요소 3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해 요인, 작업자 측면입니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용접을 하여 작업이 불안하다. 또는 작업이 불안하며 작업 상황 파악이 어렵다. 또는 불안전한 행동에 우려가 된다. 뒤에는 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 요인은요. 용접하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여 화재 위험이 있다. 또는 화재 폭발 위험이 있다 하시면 되고요.
교류아크 용접 작업할 때 유해광선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시 위험 요소입니다. 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용접을 하고 있어서 작업이 불안하다. 작업이 불안하며 작업 상황 파악이 어렵다까지 적으셔도 좋고요. 용접하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여 화재 위험이 있다. 또는 작업장 정리정돈이 불량하다. 또는 이렇게 화재 위험이 있다면 소화기 빛이 되었는지 봐야 됩니다. 그죠? 소화기가 빛이 되지 않아. 요거 영상을 보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재 위험이 있다. 그죠?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갈아내는 작업 중입니다.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반드시 재발생 형태는 영상 확인하셔야겠죠.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강제에 물을 뿌리며 연마 작업 중인데요. 바닥에는 물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바닥에 물기가 많은데 전선의 접속부는 고무장갑으로 감싼 채 물기가 있는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 접속부의 절연이 불량하죠. 누전이 우려됩니다. 작업자는 고무장갑 착용했다. 이것도 감전 원인이 되겠죠. 방진 마스크는 미착용하고 있고요. 연삭 작업 중에 감전으로 넘어집니다. 지금은 연삭기 작업하다 손을 다치는 사고가 아니라 감전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발생 형태는 감전 또는 전류 접촉이 되고요. 재발생 원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선 접속부에 절연이 불량하다. 또는 접속부를 충분히 피복하지 않아 누전의 위험이 있다. 그죠? 둘 중에 둘 다 괜찮습니다. 물기가 있는 바닥에 작업하여 누전이 우려된다.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전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약에 절연 장갑이 아니라 고무 장갑을 착용한 게 맞다면 이거는 화면 확인하시고요.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 장갑 미착용으로 감전이 우려된다. 요거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고무 장갑인지 절연 장갑인지 요거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마 작업이니까 원래는 방진 마스크까지 껴야 되는데요. 지금은 감전이니까 가급적 가지수가 된다면 감전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좋겠죠. 감전 방지 대책입니다. 일단은 감전되었다면 설치해야 되는 건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수변한 장소에서 누전이 일어났으면 요거 그죠? 전선의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 사용합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또는요, 아까 절연 장갑을 고무장갑이었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착용한다. 요것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절연 장갑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뭐냐면 작업은 전기 작업이 아니라 연마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삭기 작업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죽 장갑 빼고는 착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맨손이 좋고 면장갑은 실이 걸리면서 사고가 나고요. 고무장갑은 손이 미끄럽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이 장갑 부분은 가지수가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전기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가지수가 된다면 생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은 손으로는 전기 조작을 하지 않는 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배전반 점검을 합니다. 의자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합니다. 작업에서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어라.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맨손이고요. 배전반 점검하고 있으며 차단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감전되면서 짜릿함을 느끼면서 의자에서 떨어진다. 그죠? 자, 첫 번째 떨어진 이유는 의자가 안전한 발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발판 없이 의자 위에서 점검하여 떨어진 위험이 있다. 또는 작업 발판 불량으로 떨어진 위험이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맨손으로 배전반 점검하면 안 되죠.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될 위험이 있다. 그죠?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등기구를 조작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재유형,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적으시오. 등기구라는 건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등이 불이 조금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등이 불을 내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작하다가 감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 확인하시고요. 감전 또는 전류 접촉입니다. 자, 위험 요인입니다. 자, 이렇게 등기구 전기를 점검할 때는 전원 차단이 우선이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여 감전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전기 점검할 때는 손이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철제로 된 등기구라면 이걸 반드시 접지하게 되어 있어요. 감전되었다라는 건 접지가 안 되었을 수 있겠죠. 등기구의 접지를 실시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자, 두 가지 적으라 했다면요. 전원 차단하지 않았다,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38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인화성 물질 저장 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의 원인이 된 발화원의 형태, 발화원의 종류 두 가지 적고 그 현상을 설명하시오라고 했고요. 화면에서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자,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동일합니다. 세 가지 적으시오. 단, 작업 시설에 관한 내용은 무시하고요. 작업장, 작업자 관련 내용만 작성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두 가지 적어라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들고 들어온 작업자가 윗옷을 벗음과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요. 옷을 벗을 때는 무슨 대전이죠? 박리대전. 그죠? 다시 말하면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에 의한 폭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자는 운동화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이다. 자, 그래서 발화원의 형태는 정전기 스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화원의 형태의 종류를 두 가지 적어라, 그죠? 옷을 벗을 때는요, 정전기의 종류니까 박리대전이 됩니다. 신발에서 신발하고 바닥 사이에는 마찰대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박리대전, 마찰대전이 되고요. 자, 이 현상을 설명하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 마찰대전이라는 건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과 분리에서 발생한다, 그죠? 두 물체가 마찰할 때 접촉하고 분리하면서 생기는 정전기가 마찰대전이고요. 박리대전은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자유전자 이동으로 발생한다 해도 됩니다. 몸에 밀착되어 있던 셔츠를 벗을 때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게 박리대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책은요, 결국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필답형에서도 했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신발은 정전기용 안전화를 착용해야 됩니다. 정전기용 안전화 착용. 옷은 재전복을 입어야죠. 그죠? 정전기를 제거하는 재전복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재전복 착용. 손에는 정전기 재전 용구를 사용한다 그랬죠? 정전기 재전 용구 사용. 세 가지 요까지 하시면 되고요. 작업장 바닥은요, 작업장의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작업장 바닥에는 도전성을 갖춘다라고 했죠. 가급적 위에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요, 정전기용 안전화, 재전복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입니다. 화면에서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건물 옥상에 있는 변전실 부근에서 공놀이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예상되는 재해의 종류와 재해 방지 대책 4가지를 적으시오 했고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공리 변전실 울타리 한쪽의 변압기의 충전부, 전기를 띠는 부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을 줍기 위해서 근로자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자, 이렇게 변전실은 위험구역인데요. 출입문을 들어갔다는 건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된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공을 꺼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상되는 재해의 종류는 전류 접촉 또는 감전이 되겠죠. 재해 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요, 변전실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한다. 그래서 출입구를 잠궈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충전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공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 차단하고 공을 꺼내야죠. 그죠? 전원 차단 확인 후에 공을 제거한다. 자,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변전실 주변에 안전 표지판을 부착한다. 전기 위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같은 주변의 안전 표지판. 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나 전기 위험이 있다면 굳이 공놀이를 변전실 주변에서 하지 않았겠죠. 위험구역이라는 안전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작업자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는요, 충전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떨어진 공을 줍는다면 맨손보다는 절연 장갑 착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기 안전 교육을 적지 마시오라고 하면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공을 제거한다. 이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전실 주위에 출입구에는 잠금 장치합니다. 전원 차단하고 공을 제거합니다. 변전실 주변에는 안전 표지판 부착합니다. 전기 위험 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작업자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틀리진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걸 제외하고 적으라 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우선으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40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작업자가 전봇대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전선에 접속하는 중요기기를 뇌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로서 1. 영상에서 보여주는 동그라미한 부분의 명칭과 장비의 구비 조건을 적어라 했습니다. 자, 이 장치는요, 배전선에 접속하는 부분으로부터 중요기기를 뇌전압이 뭐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칠 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그죠? 필기가 되겠습니다. 필기의 구비 조건 우리 필기에서 했었죠. 근데 암기가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세요. 필기는요, 반복 동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조가 견고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 보수가 간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전 능력이 크고 흘려보내는 능력이 커야 되고요. 속류의 차단이 확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충격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과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아야 합니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죠.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방전 능력이 크고 속류 차단이 확실할 것,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한번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죠? 필기를 설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해 보이는데요. 요거는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컷아웃 스위치하고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전기 안전 관리의 문제들이 끝났습니다. 뒷부분에는 암기형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 다시 한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설비 안전관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